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상공입니다. 박근혜 대리인들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도 4분 오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후 진술 순서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법연수원 졸업순으로 하자 당뇨가 있어서 순서를 당겨달라고 제각각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당뇨 환자 김평우 변호사가 한 말 같은데요. 만약 당뇨약도 광고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이분 당뇨약 광고 모델을 노리고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입니다. 국방부는 롯데 측으로부터 사드 부지를 내주겠다, 이런 전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롯데는 한국에서는 살고 중국에서는 죽게 생겼습니다. 총수 목줄만 쥐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나라. 박근혜에게 롯데는 껌이었습니다.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이네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상공입니다. 탄핵 심판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집회에서 발생하는 과격 행동에 대해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그런데 친박단체 집회에서 나온 목을 따야 한다, 눈가를 뽑아야 한다 따위의 폭언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고소하면 몰라도 단순 발언 자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노동단체, 진보적 시민단체가 만약 그런 말을 했어도 이렇게 넘어갔을까요? 이철성 씨,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할 때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까? 한번 따져보고 싶네요. 광고 들으신 후 뉴스는 현장이다에서 뵙겠습니다.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농업회사법인 정성농장 주식회사입니다. 후토크를 원하셨어요, 인터뷰보다는. 그래서 제가 정성농장 홍삼을 운영하고 있는 이성규 대표의 블로그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농장 직거래 정성농장 홍삼의 아들 이성규입니다. 수확한 인삼 자체도 중요하지만 인삼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확된 인삼만 봐서는 그 인삼이 깨끗한 환경에서 자랐는지 불결한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TV에서 종종 소, 돼지 같은 가축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자라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정성농장 홍삼의 인삼이 얼마나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자랑하겠습니다. 일단 정성농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초 작업을 위주로 해서 잡초 제거를 합니다. 꽤 많은 농가들은 제초제를 사용해서 풀을 죽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정성농장에서는 다소 귀찮고 힘들더라도 예초 작업을 해서 풀을 적당히 길러줍니다. 밭둑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초제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 가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삼밭 속으로 야생동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물망으로 막아놓습니다. 요즘 시골에는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정말 많습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 건지 천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정성농장은 알 수 없지만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튼 정성농장 홍삼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장이 정말 깨끗하지 않습니까? 흙이 있으니 안방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정말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정성농장 홍삼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측면도 있지만 안주인께서 정말 깔끔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큰 이유라 하겠습니다. 청소만큼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인삼이 몸에 좋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정성농장 홍삼을 기억해 주세요. 네, 이성규 대표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황교안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바른정당은 황교안의 행태를 규탄하면서도 황교안 탄핵에 동참할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후에는 동참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민의당 장진영,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또는 대변인 또는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절대적 열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역사적 227 만행으로 천일공로한 결정이고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정농단 헌정 파괴 수사에 절정을 향해 달려갈 결정적인 순간에 특검의 발목 잡기를 한 것도 부족해 특검의 생명을 억지로 끊는 결정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하더니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까지 가로막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마지막까지 대통령의 호위무사이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는 반드시 특검법, 특검기간 연장을 실현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역사적인 227 만행을 결정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은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주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온몸을 던진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민심은 다시 한번 촛불을 통해 황교안 대행을 심판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황교안 총리가 국민 대다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검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부역자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특검 연장을 거부한 국정농단 부역자 황교안 총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압수수색조차 하지 못했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 기간은 절반이나 남았으며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이제 겨우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특검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마무리되었다니 황 총리는 신문도 안 보고 방송도 보지 않습니까? 황 총리는 남은 수사는 검찰에서 하도록 하겠다 했지만 검찰의 수사 기록 검토에만 1, 2주가 걸릴 것이고
하루가 금쪽 같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을 고스란히 날려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수사 방해가 어디 있고 이런 배신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당은 권한을 남용하여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을 배신한 황교안 총리에 대한 탄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조금 전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황 대행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헌신적으로 달려온 특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여러 차례 밝혔듯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황 대행의 재량권이 아닙니다. 특검이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수용하는 것이 특검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특검의 강제 해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좁혀가는 특검 수사를 막고 비호하겠다는 노골적인 사법 방해입니다. 비록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입니다. 황 권한대행은 지금의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혐의만으로도 애초 특검 수사 대상의 2호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특검 강제해산 조치로 황 대행은 방조범이 아니라 공범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는 황 대행에 대해 탄핵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중에 야사당 대표, 원내대표 연석회담을 긴급히 제안합니다. 야사당 대표, 원내대표 연석회담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황교안 대행의 이번 결정은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그야말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독재적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을 도입한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명백한 진실 규명과 농단 세력에 대한 처벌은 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후 국민적 분노와 정치적 책임을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박근혜가 스스로 여왕이라고 생각해서 평민의 법정에는 서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오마이뉴스 TV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한 한상희 교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끝내 불출석 입장을 정했습니다. 왜 안 나왔을까요? 당사자인데.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싶습니다. 네. 첫째가 나와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부 본인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점을 지금까지 변론 과정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다 입증이 된 상태에서 뭐라고 이야기해봐야 뭐 자기 이야기는 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재판부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소추위원 측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뭐 지금은 계속 뭐 탄핵 반대 모임도 그렇지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흠집내기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자기가 출석을 하게 되면은 괜히 이제 헌법재판소의 절차나 결정을 정당화시켜 줄 것은 아닌가 하는 결정의 정당화 가능성. 우려가 하나 있고요. 저는 그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본인이, 저는 뭐 단순히 제 추측입니다만은 본인은 여왕인데 여왕이 어떻게 평민의 법정에 출석하느냐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여왕인데 내가 여왕인데 감히 평민의 정말요? 설마 그런 생각을 할까요?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재판부가 입증할 때 들어올 때는 일어서야 됩니다. 맞습니다. 법의 권위를 인정해야 맞습니다. 되거든요. 변호사들도 헌법 밑에 있으니까요. 영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게 여왕이라 하더라도 영국 법정에서는 기립해야 된다는 그 틀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행동이 불통으로 일관했던 행동이라든지 또는 네. 그동안 3번에 걸쳐서 기자간담회는 뭐 하여튼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했던 발언들을 보면은 네. 자기는 고고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특수한 신분의 사람인데 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뭐 그게 그대로 연장이 되어서 자기가 평민의 법 또는 평민의 법정에서 지탄을 받거나 또는 신문을 받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에 70년에 대법원이 네. 그 국가배상법을 위헌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때 박정희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엄청 분노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대법관 정도가 되는 저런 사람들이 이 국가의 시책으로 이루어지는 이 법을 위헌 선언하느냐. 그래서 그 대법관들을 재임용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이어서 이제 제1차 사법파동이 이어지고 하는데요. 예. 아마 그런 행동들을 배워왔던 박근혜라는 사람의 그 성품이라고 한다면은. 네네. 뭐 평민의 법정은 자기가 가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추측입니다. 이 3가지 사안 중에 나와서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추위원 측의 답변을 못할 가능성 때문에 어버버하다가 오히려 더 상황을 키우는 이런 가능성. 그리고 지금 결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2가지. 3번째 이제 여왕이기 때문에 나는 평민의 법정에 못 쓴다. 셋 중에 어떤 게 제일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3번째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뭐 아닐 수도 있죠. 3번째가 제일 크다. 사실 뭐 여왕을 뽑았네요. 우리가 2012년에. 네? 그런 거죠? 그렇죠. 다른 거 다 제껴두더라도 사실 법정에 출석해서 그 신문에 답할 수 있는 그 뭐 능력은 별도로 하더라도요.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겁니다. 그게 있었으면 벌써 그 사실조사 과정에서 그 이제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의해서 제출되고 또 그걸 중심으로 그 다툼이 있고 했었겠죠. 지금 뭐 그 과정을 보면은 거의 뭐 소추인 측에서 주장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뭐 그러지 못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본다면은 뭐 제가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출석 안 시키는 게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대통령 박근혜의 하야설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박근혜의 하야를 받아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물론 박근혜에 대한 구속과 엄정한 수사를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헌재 불출석하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가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 하야할 것 아니냐, 선고 이전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고 또 뭐 그렇게 될 경우에 정치적 사면 협상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이게 헌법재판이 진행 중에 이게 이 자진 사퇴가 가능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여러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고 가능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는데 가능하다는 견해는 뭐 이러나 저러나 결론은 똑같기 때문에 자진 사퇴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고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연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퇴임 이후에 예우 문제도 같이 걸려 있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반드시 탄핵 재판을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탄핵 재판으로 분명히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사퇴를 하겠다면 오늘이라도 이 사퇴서를 접수하고 받아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오늘이라도 받아주는 게 맞다. 예,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범했던 범죄 행위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함부로 사면이 돼서는 안 된다. 사퇴를 하는 것은 현재의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퇴를 받아줘야 되는 것이고 이 퇴임한 대통령에 대해서 엄정하게 어떤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어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대통령 구속과 불구속에 대한 입장을 물었더니 76.5%가 대통령을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만인이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종범 수석이라든지 이재용 씨라든지 특히 뭐 안종범 수석, 그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장관 이런 분들이 왜 그 구속이 됐고 왜 그런 범죄를 범했겠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의중이 실리고 대통령의 지시에 의거해서 그런 범죄를 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범죄의 근원과 핵심되는 배후의 어떤 조정자는 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부하들은 구속이 되고 핵심되는 사람은 구속을 피해간다. 이건 사실 우리 헌법 정신을 또 한 번 농락하는 처사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되고 엄정하게 수사 재판이 있고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이후에 그 이후에 국민들의 마음이나 여론이 어느 정도로 또 한쪽으로 모아진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검찰 특검 수사를 이제 연장하지 않게 되면 이제 이게 검찰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수사가.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만약에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은 헌재가 인용하게 되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검찰이 선거 중립을 우려해서 수사를 자제 혹은 잠정 중단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납득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제 이게 국민들의 선거 표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이렇게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하는데 문제는 수사를 중단하게 되면은 이 선거 기간 2달뿐만 아니라 검찰 이제 새 대통령에 관한 검찰 인사가 예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4개월 정도는 수사가 중단이 되는데 4개월 동안에 증거 인멸 또 새로운 사실관계 조작이 얼마만큼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의 얘기가 뭐 전혀 근거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수사는 수사고 또 선거는 선거고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이미 그것을 충분히 구별해서 결정할 만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믿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반대 집회 그리고 친박 단체들의 폭력성과 테러 위협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극우 성향의 주장을 방관하면 실제 테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저기 예를 들어서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요. 네네. 이게 이제 굉장히 정도가 심하고 직접적이다. 그 집 앞에 가가지고 야구방망이 휘두르면서 이제 뭐 때려야 된다고 방맹이로 후드려 패야 된다고. 그 사진도 불태우고 목을 따야 된다는 뭐 이런 대단히 구체적인 발언들을 그 친박 단체의 대표 되는 사람들이 연단에 올라와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이런 정도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해야 하고요. 기존의 형법에서도 협박죄라든지 또는 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요소도 있고요. 다수가 함께 했으니까요. 여기에다가 지난 19대 국회 말에 그 당시 새누리당이 무리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통과시켰던 테러방지법에 있어서도 요건을 놨거든요. 이거 진짜 테러가 의심되는 상황이니 방지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거의 뭐 테러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개인적인 행동이기보단 조직적인 행동으로 보이고요. 누가 과연 이러한 그 메시지를 준비했고 또 지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배후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너무 지속되고 이제 점점 강도를 더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이렇게까지 불안한데 이렇게 공개적이고 그리고 다 동영상도 남아있는데 왜 그냥 두느냐. 그래서 경찰 출신에서 불려 나오신 거예요, 오늘. 네네. 제가 경찰 출신으로서는 사과를 드리겠고요. 국회 안행위위원으로서는 오늘 이 부분을 추궁하고 문제 제기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유럽에서도
이런 극우 백색 테러에 대해서 방관을 하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파라는 엄청난 그 백색 테러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노르웨이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우익 청년이 총을 난사해서 상당한 사상자가 났던 엄청난 테러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최근 발생하는 모든 테러 사건들이 대부분 이런 극우 성향의 초국가주의 주장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장을 방관하다가 결국 그런 엄청난 테러로 이어지거든요. 대통령 박근혜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제3의 의사가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직후 피해자들이 수습되는 와중에도, 유가족을 면담하는 와중에도 미용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시사인 주진우 기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4월 16일에 가장 근접한 날짜에 본인이 시술을 하긴 했다고 인정한 사람은 있습니까? 4월 21일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에 급히 불려가서 그 시술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시술은 멍을 빼는 시술이었습니다. 4월 21일? 네. 오호. 멍을 빼는 시술을 그때 했다는 건 얼굴에 멍이 든 어떤 시술이 그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주로 멍이 얼굴에 주사를 놓으면 하루 이틀 있다가 이렇게 멍이 커집니다. 사흘까지도 걸리는데,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사흘 전에 대통령이 얼굴에 주사를 맞은 거죠. 그 주사에 멍이 져서 그 멍을 빼달라고 해서 급히 김영재 원장이 들어가서 히알라제, 그러니까 근육을 풀고 멍을 풀어주는 주사를 처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21일 날 자신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시술을 했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 예. 그러면 4월 20일 혹은 4월 19일 정도에 다른 시술이 얼굴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월 19일이나 20일의 시술은 본인이 하지 않았다? 김영재 의원이? 예. 김영재 원장이 그 4월 16일 날 대통령한테 미용 시술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의심받고 있어서, 그리고 특검도 이 점을 의심하고 굉장히 추적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시술을 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거의 낮은 것으로 특검 측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6일 날 김영재 원장이 시술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다. 네, 네. 김영재 의원 이야기로는 본인은 4월 21일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시술한 적은 있다, 멍을 빼는. 네. 그러면 하루나 이틀 전에 김영재 의원이 아닌 누가 가서 얼굴에 시술을 했다는 건가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의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이 본인도 시술을 했다고 밝힌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그 정기양 자문인데. 네, 정기양 교수는 그 정권 초기부터 필러 보톡스를 대통령한테 주기적으로 놨던 사람. 이분도 하루나 이틀 전에 멍이 들게 한 시술을 한 적은 없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주장을 들어 받아들이면 제3의 미용 시술을 한 의사가 또 존재한다는 건가요? 그분들과 그리고 특검 그리고 관계자들은 제3의 주사를 놓은 사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허. 4월 19일, 20일경이면 이때가 세월호 시신이 처음으로 수습된 날 아닙니까? 4월 19일 날 밤 11시 반경부터 세월호 시신이 수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계속해서 세월호에서 많은 시신이 나왔죠. 예. 네, 많은 시신이 수습되기 시작한 때입니다. 시술 하루나 이틀 후에 멍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네. 21일 날 멍쪽을 풀려고 했다면은 시술은 20일, 19일 혹은 심지어는 18일도 가능한 얘기인데 네. 사고 나고 한 2, 3일 후에 대통령이 미용수술 했다는 거네 이게. 네네 그렇습니다. 21일은 김영재 의원이 직접 확인해 준 일자고요. 예. 그 외에 김영재 의원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자신이 시술했다고 인정한 날짜가 있습니까? 5월 중순에 제주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는데 김영재 원장이 갑자기 청와대에서 전화가 옵니다. 다시 들어갔더니 대통령 얼굴에 멍이 들어서 또 멍을 빼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실종자 그리고 유가족들 세월호 학부모들과 대통령의 그 청와대 만남 모임이 청와대의 만남이 있던 직후였다고 합니다. 그때도 가서
얼굴에 멍을 빼는 주사를 놨습니다. 김영재 원장이. 야, 김창회! 이 새끼 어디 갔어? 이병 김창호! 야, 너 임마 저번에 애니메이션 보라고 존만인가 그거 가르쳐줘서 내가 다 찾아봤는데 안 나오던데 사기를 쳐? 아유, 정병장님, 존만이가 아니라 존바라라고요. 좀비 할 때 좀, 바보 할 때 바. 존바라라고? 네, 존바라요. 벌써 다들 재밌다고 난린데. 아씨, 나만 못 봤잖아. 괜찮아요. 존바라 TV 구독만 해두면 올라올 때마다 알려주거든요. 그래? 완전 짱이네. 뭐 어떻게 하라고? 유튜브에 존바라 TV 구독이요, 구독. 야, 그건 또 얼마냐? 공짜예요. 와씨, 야, 그럼 구독 안 하면 완전히. 왜 말하다 마세요? 아, 저번에 X이라 그래서 욕먹었어. 또 했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우사인 볼트, 그 힘의 원천이 뭔지 아시나요? 정도 원마? 그렇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풍부해서 여성의 노화 예방은 물론 피로와 음주 속쓰림에 시달리는 남편에게 성장기 어린이 발육과 뇌 발달도. 이게 천연 도핑이었군요. 한강 일대에서 농장직인 농민 이정도가 직접 재배했습니다. 이정도가 만든 정도 원마. 네이버 검색창에 정도 원마로 검색해 주시고요. 전화 080-777-6776 080-777-6776.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탄핵이 인용되면 유일하게 남게 될 보수정당 바른정당의 무 인사드립니다. 뭔 개소리야. 바른정당만 살아남는다고? 그럼 우리 자유한국당은 죽을 것 같아. 허나 미리 조화를 보내고 싶은 심정이야. 제 아무리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흔드는 할배들이 설쳐댄다 해도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 길고 짧은 건 대보자고. 당신이 헌법재판관이야? 야, 환아, 친박들은 말이다. 대세가 기울도록 뭐했니? 재판관 모욕 주고 공격하고, 야, 낙곰수 쓰는 말로 셀프 빅엿을 처먹기나 했지. 안 그랬냐?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알아? 왜? 내전이라도 일어날 것 같냐? 아스팔트에 피가 철철 흐르고? 빨갱이에게 이 나라를 넘겨줄 수 없다는 애국열사들의 불타는 투쟁 의지가 광화문, 태평로, 시청, 서울역까지 넘실넘실 될 거라고. 알았어? 환아, 토요일에 얼마나 모였냐? 못 봤어. 300만이 모였어, 300만. 야, 환아, 어떤 눈가를 달아야 그게 300만으로 보일 수 있니? 야, 그 정도 모이면 진보 단체면 한 3,000명 모인 거야. 니네는 후하게 쳐서 한 3만 해줄게, 3만. 닥치라고! 게다가 친박 집회는 돈도 준다며? 야, 세상에 돈 받고 데모하는 데가 어딨냐? 그 광화문 모이는 촛불 폭도들은 소득이 있는 애들 아니야. 여기에 반해서 시청 앞에 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대부분
벌이가 없는 어르신들이라고. 이분들에게 거마비 좀 드리는 게 뭐 어때서? 효심 가득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비아냥이나 해야 돼. 허나. 왜? 조카 이 새끼야. 그게 말이 되냐? 자자, 그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가 특검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할 만큼 했어. 뭘 더 하려고 해? 그리고 수사를 끝내는 게 아니잖아. 검찰이 이어받으면 되지. 안 그래? 야, 하나. 그럼 왜 특검을 만들었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검사가 수사를 이어받는다고? 하나, 그리고 특검이 박수를 받고 있고 그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걸 쌩까? 그걸 쌩까 이 새끼야. 야, 그 황교안이도 뭐 약점 잡힌 게 있냐? 닥치라고! 당신 약점 잡히면 자기 생각하고 다른데 그렇게 쉽게 입장이 바뀌나? 당신은 그래? 바뀌지 이 새끼야. 협박 정치. 친박 니네가 원조 아니냐? 그런가? 아니지. 청와대 누나가 그럴 뿐이야. 청와대 누나를 통제하는 순실이는 그런 분이지. 닦아놓고 얘기했어 말이야. 순실이는 땀만 먹지 말라고 니네 누나의 온갖 비밀을 공유하지 않았겠니? 약점 잡는 흥신소정치. 야, 이제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당신의 약점은 뭐지? 자진 납세해. 마약 사위. 마약 의혹 너무 쉽게 꺼내지 마라. 니네 누나가 좋아하겠니? 그리고 환희 네 약점은 내가 알지. 인턴에 대한 특혜 채용. 맞지 이 새끼야? 특혜 채용 함부로 얘기하지 마. 차은택이를 보자마자 칭찬하면서 특혜 채용하라고 한 청와대 누나가 좋아하겠어? 당신 청와대 누나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니까 하지마 이 새끼야. 왜? 나도 안 할 테니까 당신도 하지마. 이거 칠칠 맞은 양반들. 자, 퀴즈 문제 맞히시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사례를 예고하고 박영수 특검의 자택 앞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히 여기고 있다라면서 땡땡 테러 위협을 질타했습니다. 권력자나 지배자가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운동에 대해 행하는 극심한 탄압을 뜻하는 땡땡 테러.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예, 정답은 팩트 테러. 그 팩트 테러가 거기서 왜 나옵니까? 허허허, 무식한 새끼. 하나 바로 정답 가자. 정답은 어떤 색 테러 아니냐? 똥색 테러.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도 정답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피박 퀴즈 마칩니다. 김구의 이름으로 자주 독립의 나라를, 김대중의 이름으로 평화 통일의 나라를, 노무현의 이름으로 편법과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나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까? 촛불은 합리적 언어가 비합리적 언어를 몰아낸 일대 사건. 이재명의 언어와 철학을 말한다. 어느 날 이재명을 만났다. 도서출판 이맛돌.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베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엠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엠.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엠. 극한의 바다 러시아 베링해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잡자마자 내장과 뚜껑을 제거하고 급속 냉동시켜 북극의 신선함이 살아있는데요. 살이 꽉 차
한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찾고 또 찾는 이름하여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다리와 어깨 살만으로 구성돼 있어 가성비가 은하계 최고이며 각종 모임이나 선물용으로 깜짝 준비하시면 바로 스타 됩니다.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오시면 수많은 후기가 그 품질을 증명합니다. 주문 전화번호 1644-9047 1644-904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서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황교안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에 대해서 불승인을 했는데 이 때문에 가장 크게 덕본 사람은 바로 박근혜 씨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자신의 어떤 명예나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러면은 정말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도덕감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되게 좀 무리하게 뭔가를 좀 얻어내거나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서 이렇게 이제 막무가내로 버티고 뭐 이러면 어쨌든 이제 자기 어떤 뭐 기본적인 아주 그냥 눈에 보이는 안위나 뭐 이런 것은 보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이 이제 불승인됨으로 해서 특검에 일단 조사를 안 받았죠. 가장 무서운 게 그 대면 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검은 정치적으로도 독립된 조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박근혜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인데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불승인됨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의 조사를 받지 않았고 그렇게 돼서 피의자 진술조서를 받지 못했죠. 받지 않았고 그게 이제 상당히 그 무시무시한 특검의 칼날을 피해갔다는 것.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뭐 국정 파탄 내지는 뇌물수수 뭐 여러 가지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청와대 압수수색도 특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것도 그냥 넘어갔다는 것. 그래서 형사처벌의 측면, 사법처리의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거짓말쟁이라는 낙인은 이제 확실하게 찍혔지만 그래도 형사처벌 과정에서는 불리한 단계로까지 내몰리진 않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페이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특검이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로 수사가 이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원래 이제 특별수사본부가 있었고요. 서울중앙지검에. 네,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고 조기 대선 국면이 이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역대로 보더라도 그 선거 국면에서는 중요한 수사를 그냥 잠정 이제 유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로 넘어가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를 일단은 선거 뒤로 미루자. 저쪽 세력들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또 어쨌든 검찰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휘하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이제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수사의 논리상으로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어쨌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인 최순실 씨 이제 다 지금 들어갔고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도 지금 구속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속 정확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따져보면 매우 빨리 가장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형사처벌해야 되는 게 맞죠. 만약에 지금은 대통령이라는 자격 때문에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그 특권에 의해 가지고 지금은 아무런 강제 수사를 받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떨어지면 그냥 자연인으로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검의 수사를 빨리 받고 형사처벌을 받고 재판을 받는 게 맞는데
어쨌든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뒤로 밀어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4월, 5월에 새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그 정권 초기에 또 뭐 통합 분위기라든지 화합 차원에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역이라든지 뭐 면책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여지를 남겨놓게 됐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특검 연장 불승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상당히 좀 많은 걸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얻은 게 있으면 또 잃은 것도 있지 않겠어요? 예, 이런 거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박근혜를 향한 증오식, 뭐 이런 거는 이제 이글이글 이제 불타오르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어떻게 어떤 정치적인 결과로 결실을 맺을지, 예, 그건 이제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박근혜에 큰 덕을 입힌 만큼 또 본인의 정치적 미래는 포기한 면도 있잖아요. 황교안 탄핵 어떻게 전망됩니까? 황교안 탄핵은 지금 야 3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합의를 했죠. 그리고 지금 바른정당은 이제 동참하지 않겠다고 지금 내부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바른정당이 동참을 하지 않더라도 탄핵은 가능합니다. 그 대통령이 아닌 총리나 그 외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 이상의 찬성이면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3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만으로도 과반이 넘기 때문에 뭐 야3당이 맘만 먹으면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황교안 대행을 탄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닌데 그게 또 이제 정치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황교안 총리를 탄핵을 시키면 이제 그 다음에는 대행의 대행이 이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과 총리와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직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총리, 대통령도 없는 상황에서 총리까지 유고된 상태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게 과연 맞냐?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부담. 을 조금 계산을 해야 하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산수를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된 거죠. 아니 이게 무슨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본인들이나 부담 느끼라고 하죠. 아니 그리고 황교안보다는 유일호가 낫죠. 아무래도 황교안 씨는 또 대권 주자인데다가 또 공안검사로서 거의 뭐 권력의 아바타 역할밖에 하지 않는 그런 인물로 통하고 있는데 유일호가 더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풍이 들어온 거죠. 뭐 김정남 암살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이 사람 경제부총리, 경제사령탑이 이런 사안까지 뭐 같이 하고 선거 관리까지 하면 평탄한 상황에서의 어떤 국정마저도 일반적인 사안까지도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통할이 되겠느냐, 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쪽 진영에서 또 이제 강하게 또 비판을 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역풍이 불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이제 고민, 계산 뭐 그걸 이제 할 수는 있겠죠. 쓸데없는 고민들입니다. 뭐 해오지도 않고 역풍 걱정을 해요. 난 참 그게 한심합니다. 우리 야당. 일단은 야 3당은 그 뜻을 모은 것 같고요. 일단 바른정당 이제 빼기로 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가능성 있나요? 그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황교안 총리가 불승인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어쨌든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그런 그 입장문을 냈는데요. 본인이 이제 직권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구태와 구악으로부터 이제 그걸 좀 절연하고 싶었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때 국가 비상사태 무슨 천재지변이나 재난 뭐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국가 비상사태로 우겨서 직권상정을 했던 것 이런 것을 이제 구태라고 이제 봤는데 지금 상황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보는 것은 무리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상정까지 가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답답한 야당입니다. 하여간 참.
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가 포기를 했는데 이 반사모 조직이 박사모화 되고 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반사모, 반기문을 사모하는 모임, 거기서 사실은 스타가 떠나버린 이제 팬클럽이죠. 은퇴해버린 스타에 대한 팬클럽인데, 거기 지금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반기문 대표 팬클럽 반딧불이 중앙본부의 네이버 밴드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불공정한 특검 연장 거부 결정을 존중하며 애국 국민들과 대환영을 합니다. 이런 글이 올라갔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 반딧불이, 반사모, 이런 다른 커뮤니티에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등의 탄핵 반대 주장을 전하거나 영상을 퍼나르는 지금 통로가 돼 있다고 합니다. 반딧불이 중앙본부 밴드에 올라온 글에는 박영수 특검에 대한 적색 수배령을 내리는 장면을 담은 극우 팟캐스트 신의 한수 동영상이 이제 갈무리 돼 있고요. 그리고 탄핵은 부당하다고 서울대 학생들이 대자보를 썼다는 제보가 올라와 있고, 또 탄핵이 인용된다면 국민을 호도하는 데 앞장선 땡땡일보 사옥에서 투신자살할 것이다. 이런 이제 극단적인 글도 올라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반딧불이 김성회 대표는 이렇게 이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탄핵 찬반 집회 홍보나 선동글을 게시하면 삭제 또는 강퇴 조치하겠습니다. 법리적 판단이 진행되는 와중에 진행되는 찬반 집회는 헌재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글들을 이제 만류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회원들은 북으로 가라 이런 댓글을 달면서 이제 반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외에도 대한민국 반사모나 반사모 연대 이런 반기문 팬클럽을 표방했던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손석희와 박영수를 내란 선동죄로 고발한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제 오르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제 어떻게 보냐면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한 뒤에 팬클럽 운영진을 포함한 핵심 그룹들이 물러선 자리에 여기서 이제 박사모와 겹치는 지지자들이 남아서 이런 반사모나 이런 데를 박사모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광복회가 나섰군요. 태극기 집회에 태극기 사용은 부당하다 이런 입장이요? 예, 그렇습니다. 3.1절 태극기의 의미라는 제목의 이제 자료를 냈는데요. 3.1절을 맞아서 엄숙한 마음으로 태극기의 존엄성을 가져주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지금 3.1절에 이른바 태극기 부대, 저쪽 탄핵 반대 쪽에서는 상당히 대규모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를 이제 전달을 한 건데요. 광복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리본을 태극기에 메고 시위에 참가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태극기를 시위도구로 사용하거나 태극기봉을 휘두르며 폭력 행사, 재판정에서 난데없이 태극기를 펼쳐든 기행 등 일련의 행동은 근본적으로 태극기의 신성함을 해치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세월호 리본을 단 촛불 집회 쪽에 태극기 사용을 이제 비판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태극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어떤 탄핵 반대의 상징으로 쓰고 있는 저쪽 탄핵 반대 세력을 이제 겨냥한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호 리본을 태극기에 달고 이런 것은 사실은 이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 어떤 이제 비판과 반박의 이제 행위 아니겠습니까? 예. 태극기가 탄핵 반대로 의미로만 독점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쪽 이제 건전한 시민들이 이제 그렇게 그런 행동을 보인 것인데요. 엊그제는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태극기를 이제 불태웠다는 이유로 20대 청년이 이제 입건되기도 했는데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그게 이제 국기 모독이라는 이유로 이제 입건이 됐지만, 그 청년의 마음은 어쨌든 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탄핵 반대를 주장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비판 내지는 저항으로 이제 태극기를 불태웠는데, 그 청년만 처벌을 받는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태극기를 더럽힌 사람은 예.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태극기를 불태운 그 청년만 처벌을 받는다는 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도 한데
어쨌든 광복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국기는 온 나라 구성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상징한다. 이런 기본 정신을 무시하고 국민 분열을 야기시키는데 태극기가 사용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예. 또 최근에 그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정말 그것도 어처구니 없는 완전히 그 친미 사대주의의 이제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광복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적인 3.1절에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자존심을 굽기는 일이다. 일제의 총칼 앞에 무참히 산화하신 3.1 독립운동 선열들이 통탄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3.1절에는 태극기에 대한 엄숙한 마음을 가져주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가치가 완전히 전도된 사회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현지적인 하기까지 합니다. 예. 속히 정치가 복원되고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태규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 직거래다오. 불안한 마음 날려버리고 중개수수료 부담 프리. 웹과 앱에서 두꺼비 세상. 만나보세요. 두꺼비 세상.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문자당 정호희 대표 만나겠습니다. 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탄핵 심판 결정일이 이제 임박한 것 같습니다. 2월 28일이면은 특검의 1차 활동 시한인데 황교안 씨는 뭐 연장해 줄 생각이 없고 정세균 의장은 직권상 정할 마음이 없고 야당은 뭐 탄핵한다고는 하는데 황교안 탄핵한다고 뭐 특검 수사 시한이 연장되는 건 아니고 착잡합니다. 갑갑합니다. 예. 저도 잠깐 그 헌재 앞 상황 라이브로 보고 있었는데 예. 다른 걸 다 떠나서 말입니다. 예. 저 경찰들 말이에요. 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 정도면요. 예.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다 체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옛날에 민주노총 쳐들어올 때 말이에요. 오한마로 현관을 때려 부시고 하루 종일 난리를 치는 것들이 예. 지금 저 난장판을 참 깝깝하고요. 예. 저는 사실은 앞서서 이제 김태우 기자 코너에서도 예. 이러저런 얘기하시던데 예. 야당 진짜 숨이 턱턱 막힙니다. 예.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싸우겠다고 이기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예. 그 때와 장소를 적절한 우리의 때와 장소로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역풍 따위를 지금 예. 이러면서 무슨 정권 교체를 호소하고 속이 막 터져가지고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예. 그 역풍을 걱정하면요. 역풍이 붑니다. 역풍을 의식 안 하면 역풍이 안 일어요. 싸움이라는 것이 초장에 제압하지 못하면요. 예.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고 예.
정치 얘기하잖아요. 정치적으로 풀어야 정치적으로 잘 풀기나 했습니까? 작년 4.13 총선부터 탄핵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대 야당, 제1야당들 뭐 하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또 대선 국면 되면 표 달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이 코너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가지 가능성 중에 예.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탄핵되면 뭐 할 겁니까? 박근혜 씨 나와가지고 자연인 박근혜 심지어 조갑재 같은 양반은 잔바르크가 되어 싸워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하고 있는 대선 기간 내에 태극기 들고 해집고 다닐 수도 있어요. 왜들 이러십니까? 단호하게 직권상정하시고 황교안 탄핵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거 역풍은 다른 게 역풍이 아니라요. 미적지근하게 할 때 오히려 역풍에 불게 마련이다. 그렇죠. 예. 저도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뭐가 그렇게 걱정되는 건지. 역풍이라고 하면 뭐 본인들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염려한다는 건지 도무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7차례에 걸쳐서 1,400만, 1,500만 가까이 예. 촛불을 들었어요. 예. 여기서 가장 위대한 분들은 1,500만 분의 1, n분의 1인 그 촛불 하나하나가 더 소중하죠. 예. 그리고 가장 한심한 때가 제가 보기에는 예. 원내 정당들이라고 보고요. 예. 흔히 얘기하는 조직대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총도 있고 시민단체들도 있는데 이분들도 사실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오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대가 전봉준 투쟁단입니다. 멋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트랙터 몰고 서울로 오신 분들이요? 그걸 지난 12월 9일 전봉준 투쟁단을 맞이하기 위해서 김용민 브리핑 공개 방송을 여의도에서 우리가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전봉준 투쟁단이 이제 전국 농민의 총연맹, 약칭 전농이라고 합니다. 예. 전농 의장님, 김영호 의장님을 이제 만나 뵙고 예. 자랑을 좀 했어요. 예. 우리가 물론 전농이 허락받은 건 아니지만 예. 공개 방송도 하고 예. 제가 이 김용민 브리핑에 출연해서 전봉준 투쟁단을 열심히 소개를 했다. 예. 계좌도 불러주고 해가지고 그랬더니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요. 온라인 후원이 예. 3억 정도가 네? 와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물론 그게 예. 뭐 저나 우리 김용민 PD의 힘만으로 된 건 아니겠습니다. 아유, 우리가 대충 뭐 좋은 거니까 우리 힘으로 됐다고 하죠, 뭐. 그래서 막 칭찬을 엄청 받고 예. 왔습니다. 예. 전농 의장님의 감사 말씀 우리 그 청취자들께도 전해드리고 예. 내친 김에 지난 12월 23일부터 3차 월기에 들어갔습니다. 예. 이 전봉준 투쟁단의 요구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당연히 뭐 박근혜 퇴진입니다. 예. 퇴진과 구속. 그리고 이 벼수맥과 환수 저지라는 게 있는데 예. 이게 뭐 설명하자면 좀 복잡한데 국가에서 수매를 하잖아요. 쌀 이전에 벼. 네. 이 수매가가 있는데 이 정부에서 너무 많이 줬으니까 도로 돌려달라 얼마를 줬다 뺏는 거예요. 이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과거에 국가 권력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던 분들한테도 지급한 보상금 돌려달라고 이지랄 떨더만. 정말 참. 그래서 23일부터 3차 권기 전봉준 투쟁단이 권기를 했고요. 예. 탄핵 최종 선고일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기각한다면 트랙터 1000여 대를 몰고 상경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의를 밝혔습니다. 예. 이분들 뭐 너무 고생하시는 거 다 아실 테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후원 계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꼭 메모해 두셨다가 기름값이라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농협입니다. 농협이고 023-509323 예금주는 전국 농민의 총연맹입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어제 우리 김용민 PD께서도 페이스북에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큰 호응을 받았는데 이 전봉준 투쟁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농사도 사실 지으시는데 예. 보통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전봉준 투쟁단 참여하느라고 제때 판매를 못했답니다. 아하. 그래서 김용훈 PD께서 예. 페이스북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이게 이제 일일이 또 전화를 못 받으신대요. 아. 지금도 이제 전봉준 투쟁단 함께 하고 계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 문자당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포털에서 문자당 검색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유기농 고구마가 있어요. 지금이 또 자연 숙성이 돼서 맛도 굉장히 좋을 때랍니다. 이분이 대장 트랙터 맨 앞에서는 예. 1호 트랙터 모시는 분이시고요. 예. 또 몇 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작두콩차가 있어요. 예. 이건 위두환 전 전농총장님이 하시는 하니까 좀 많이 신경 써서 주위에도 알려주시고 많이 팔아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전농 또 민주노총 이런 분들이 야당을 완전히 장악하면은 어떻게 역풍우려 이런 거 할까요? 기세죠. 기세와 압도적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이른바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게 되는데 예. 이 희대 국정농단 헌정 유린 세력과 무슨 타협을 하고 무슨 정치적 협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대 정신을 제발 가지시기를 야당은 그리고 야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예, 예, 예. 이 코너가 정식으로는 사실 박근혜를 감옥으로잖아요. 예. 벌써 8번째인데 예. 아따 이거 뭐 이러다가는 박근혜 감옥 보낼 때까지 하려면 1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예. 본격적으로는 교도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교도소 이야기를 하실 텐데 네. 아 그래요. 우리 수감 경력이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들을 때마다 참 많은 정보가 됩니다. 뭐 나중에 제가 갈 수도 있으니까. 아 저기요. 예. 우리 가족들도 듣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는 좀 많이 다 아는 사실인데요. 뭐 또 다 아는 사실인데요. 나쁜 일로 가신 것도 아니고. 않습니다. 예. 자랑스럽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구치소 이야기까지를 주로 이제 많이 했는데 예. 교도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는 아시죠? 예. 구치소는 미결수. 들이 수감되는 곳이고 실형이 확정되면 이제 교도소로 넘어갑니다. 그 수용자 분류 처우 규칙에 따라서 네 단계로 네 급으로 나눕니다. S1, S2, 3, 4. S1이 개방 경비 대상이라고 해서 천안교도소 그리고 소망교도소가 있어요. 소망교도소는 교회가 운영하는 민영교도소입니다. 예. 여기 굉장히 좋습니다. 방문 안장구고요. 예. 또 접견 매일 가능하고 전화도 한 달에 5번 쓸 수 있습니다. 예. 여긴 뭐 착한 사람들 가는 데고요. 예. S2급이 이제 완화 경비 대상이라고 해서 근데 구치소 같은 매일 접견이 되는데 여기에는 접견이 한 달에 6번, 전화는 한 달에 3번 까지 가능한데 이제 여기도 그나마 나은 것이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고 보람이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외부 봉사활동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70-80%는 여기인데 S3, S3 일반 경비 대상이라고 해서 접견은 한 달에 5번, 전화는 안 되고요. 또 일반 교도소에서 생활을 합니다. S4급 중경비 대상. 이거 뭐 딱 중경비라면 일단 무시무시하잖아요. 청송교도소입니다. 청송교도소. 탈주범 뭐 이런 자들, 족복, 두목 이런 자들 가는 데인데, 우리 노동자들은 뭐 민주노조 운동 하다가 많이 교도소 가시잖아요. 지난 그 이재용 구속되던 날, 거물급이 하나 사실은 구속이 됐어요. 아, 그 사람 알죠. 유시영 씨라고 유성기업 회장입니다. 71세. 그리고 이 유성기업이 어떤 데인가? 얼마나 악랄하게 노조를 탄압했는가 하는 것은 저희 이완배 기자하고 한번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나와바리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노동 얘기는 제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옥 얘기나 하세요, 그러면. 아니, 이완배 기자가 유성기업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참고하시고요. 저는 감옥 얘기나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 얘기 아닙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의 상근 간부로 계시는 김용직 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페이스북에도 쓰셨고요. 이 유시영 씨가 대전교도소에 지금 수감돼 있습니다. 미결수인데 예. 여기 워낙 커요. 대전교도소가. 예. 그래서 이제 수용이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크냐 하면 아시아에서 제일 크답니다. 대전교도소가. 근데 크면 좀 건물이나 좀 제대로 짓든지 무지하게 춥대요. 예. 제일 고생하는 게 첫날. 지난번에 이제 서울구치소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준비 없이 준비할 수도 없죠. 들어가면 이제 그 난닝구 반스, 혹겹 수위, 모포 2장 이렇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여기 가면 딱 그걸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 구조가 굉장히 춥다는 거예요. 예. 다른 교도소에 비해서.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쨌든 적어도 하루는 버텨야 되고요. 이제 뭐 그나마 이제 독방 주고 뭐 이러면은 감옥 용어가 이게 참 뭐 희한한 게 많은데. 예. 그 최순실이 뜨거운 물을 받아서 샤워를 했다고 해서 유명해진 게 이제 물병인데 사실은 좀 여유가 있으면은 이 물병을 줘요. 2억 개씩. 그래서 이걸 이제 끌어안고 자면 예. 한 새벽 서너 시까지는 좀 따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떤 데서는 유담프라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오뚝이라고 그러는데 예. 근데 물어봤어요. 이게 유래가 뭡니까? 예. 아무도 모르더라고. 그냥 그렇답니다. 예. 그렇고요.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하셨던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가 이제 미결수와 기결수인데 미결수들도 교도소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예.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지금 춘천교도소 있거든요. 예. 근데 사형수가 이제 구치소에 아주 독특한 존재죠.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을 집행하면 사형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사형 집행이 안 된 지가 벌써 10몇 년이 됐는데 이들이 이제 그 구치소 미결수니까 사형수는 미결수입니다. 한 20년 됐죠? 그렇죠. 예. 김영삼 대통령 말기부터 거의 예. 이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야, 저도 이 사형수들 몇 명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감옥의 왕입니다. 더 이상 뭐 갈 데가 없잖아요. 예. 빨간 명찰 달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김용직 동지의 전언에 의하면 그 악독한 그 지존파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 뭐 인육을 먹었다 이런 이들도 이제 아직 집행이 안 돼가지고 대전교도소에 있다네요. 예. 그래서 유시영 회장님 그분하고 저 친하게 지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특이한 게 이 사형수들이 이제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희한하게 사형수들 속옷이 그렇게 인기랍니다. 그래서 그 사형수가 이제 어찌 사형이 집행되면 업보를 안고 간다. 속세 업보를. 그래서 속옷을 한 뭐 몇 벌 사주고 입던 옷을 받아서 물물교환하는 거죠. 입고 이러면 자기 형량이 혹시나 감경될까봐 이런 아주 희한한 미신이 있고요. 그 교도소 영화에 그려지는 것들 중에 근데 이제 빵제비들이 보기에 한심한 것 장면들이 많아요. 예. 세트를 좀 잘 짓든지 맨날 그 지금은 이제 그 박물관이 된 서대문 형무소 거기서 찍으니까 뭐 고증이 전혀 안 되는 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깜깜한 감방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24시간 내내 불을 켜놔야 되죠. 예. 그래서 장난치기 좋아하는 이제 이 고참 수용자들은 신참 들어오면 시키는 게 있죠.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불 끄고 자라고. 또 이제 뭐 처음 간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 스위치가 어딨나? 아무리 둘러봐도 없거든. 예. 그러다가 밤을 샌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예. 아주 옛날에는 그 새벽에 두부 받아놓으라고 또 그렇게 시킨답니다. 그런 게 어딨어. 밥도 알아서 잘 갖다 주는데. 예. 놀려 먹느라고. 예. 그런 거 하고요. 옥중송사라고 뭐 별이 좀 몇 개쯤 되는 이 고참들은요. 예. 이 사람들은 진짜 판사, 변호사보다 예측이 더 잘 맞아요. 형량 예측을 해줘요. 그래요? 뭐가 어떻고 뭐 쭉 이제 자기 이제 죄상을 털어놓고 예. 뭐 검사는 누구고 뭐 판사는 누구고 이런 얘기 해주면 거의 맞습니다. 이 감옥 안에서는 그 신 같은 존재. 예. 이런 게 있고요. 장난 엄청나게 쳐요. 옥중송사 중에 유명한 게 이제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퀴즈를 냅니다.
경부선 침묵이 박달나무겠냐, 쇠겠냐 이런 걸 물어봐요. 예. 당연히 쇠지. 근데 예. 막 우깁니다. 예. 그래서 한 2달 있으면 그 막 믿게 돼요. 아, 이게 박달나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믿게 된다니까. 그런 것도 있고. 비행기에 후진 기어가 있겠어요? 비행기에 후진 기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운수노동자 출신이잖아요. 예, 예. 당연히 없습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후진을 합니까? 아니, 그, 후진해야 뭐, 트랙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아, 그거는 따로 장비가 있습니다. 그걸 끌어주는. 아, 그래요? 네, 그런 장비가 있고요. 아, 그렇군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참.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구치소는 좀 바빠요. 근데 교도소 가면 딱 형량은 정해져 있지. 시간은 죽여야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막 지어내는 거예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식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식이라는 게 사실 영치금으로 이제 구매한다 이런 것이고 구매 품목도 꽤 지금은 이제 먹는 거는 꽤 많이 품목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의류 이런 것도 일부만 도입이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옷깃 같은 데다가 마약 같은 걸 넣어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급 품목이 정해진 것을 보내기도 하고요. 예. 사실 가장 많은 것이 책입니다. 책. 책도 물론 이제 뭐 잘 어떻게 해서 뭐 마약이든 뭐를 집어넣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꼼꼼하게 점검해서 책 보내주니까요. 최순실이나 박근혜가 책을 좀 보려나 뭐 어떤 책을 좀 보내주고 싶기도 하고 서신, 편지 요즘은 인터넷 편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제한 없이 보낼 수 있으니까 뭐 좋은 분들이든 나쁜 놈들이든 편지 한 번씩 보내주는 거 괜찮겠고요. 면회 방식도 좀 다양합니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제 그 아크릴 판 사이에 두고 이제 보는 이런 직접 면회가 있는데 화상 면회를 요즘 또 많이 해요. 보통 이제 직접 면회가 10분이라면 화상 면회는 15분이나 20분 이렇게 시간을 더 주는데 이건 예컨대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뭐 부산구치소, 서울구치소에 가서 신청을 해서 부산구치소하고 인터넷 화상 면회를 하는 이런 게 있고 요즘 집사 변호사 얘기하잖아요. 예. 범털들, 특히 이제 회장님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면회 전용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집사 변호사라고 그러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면회만 하는 거예요. 그럼 둘이 앉아가지고 뭐 어쨌든 시간 때우는 이런 거 있고 또 뭐 국회의원급 뭐 이쯤 되면 특별 면회 이런 거 시켜 주죠. 마지막으로 외국 감옥 한번 저도 잠깐 살펴봤어요. 글로벌하게 또. 이게 좀 뭐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예. 스케일이라도 좀 크게 얘기해보자. 그래서 노르웨이 감옥이 제일 좋답니다. 노르웨이. 여긴 뭐 동영상도 있고 사진도 많이 있는데 여긴 진짜 호텔이에요. 호텔. 뭐 아까 얘기했던 S1급 우리나라 뭐 그런 정도의 느슨한 규제에다가 또 시설도 굉장히 좋고 그 음식 나오는 그 동영상을 잠깐 봤는데 거의 진짜 호텔 조식급 되겠더라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사실 북부 나라들이 이제 인권을 많이 중시하기도 하고 그렇어요. 또 재범률이 굉장히 낮대요. 말 그대로 교화로서의 그 교정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최순실 딸 정유라가 지금 있는 데가 덴마크잖아요. 이걸 이제 굳이 비교하자면 모텔급쯤 되는 것 같아요. 거기도 뭐 피자 시켜 먹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괜찮고요. 의외로 중국 감옥이 또 괜찮다네요. 그래요? 여기는 어쨌든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여서 굉장히 중형 외국인 범죄자들, 특히 마약 범죄 이런 건 뭐 공개 사형시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인 수용자가 한 200명 정도 있대요, 중국 교도소에. 여기가 흡연이 자유롭고 사식 자유롭고 뭐 특히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노동교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노역봉사 이런 거 많이 하면 감경 혜택을 그렇게 많이 준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범죄 협약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한국으로 올 수도 있대요, 이분들이. 근데 안 온답니다. 중국 감옥이 더 좋아서.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가 호텔급이라면 덴마크는 모텔급이고 중국은 한 여관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국 교정시설은 여인숙급이라고 단원
합니다. 자, 제발 교정시설 좀 확충하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재용 좀 실형 오래 살아가지고 삼성 재원으로라도 제발 좀 시설 좀 좋게 해줘라. 지들이 편하려면 하겠죠, 뭐. 예. 아이고, 교도소 하니까 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왜 구속됐습니까?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꾸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당시 이제 민중총궐기를 예고하고 하니까 뭐 일주일 전쯤에 지금의 이제 황교안 황교안 총리를 비롯해서 법무부 장관, 행자부 장관, 경제부처 장관들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한 4-6명이 주르리 나와가지고 범정부 대국민 합동 담화문을 발표를 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뭐 엄벌에 처할 것이며, 그리고 실제로 뭐 그렇게 했고, 백남기 어른이 왜 쓰러지셨고 돌아가셨습니까? 이게 다 그들이 얘기하는 법과 원칙이었단 말이죠. 근데 최근 2달 동안 이른바 태극기 집회, 맞불 집회라고 하는 사람들, 집회 시위 자유 정도가 아닙니다. 이분들 왜 군복 입고 설치는지 모르겠으나 내란을 공공연하게 선동하고 특정인을 지목해서 테러를 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쯤 되면요. 범정부 담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법무부 장관 출신인 국무총리, 대통령 직무대행인 황교안이 공식 입장을 표명해줘야 돼요. 이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공직사회라는 게 다 그렇단 말입니다. 위에서 시키면 대충 따라가요. 근데 지금 이런 방구 얘기도 없어요. 민중총궐기 때 그렇게 설벌하게 협박을 했던 정부가 좀 전에도 보셨듯이 그 난장판인 헌재 앞에서 이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 법과 원칙이 고무줄입니까? 법꾸라지가 아니라 진짜 법의 엄정함을 단 한 번이라도 보여주길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한상균 위원장 편지 중에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헌재와 특검은 과거의 끝을 선언할 뿐이고 새로운 세상의 시작은 노동자, 민중의 몫이고 책임입니다. 강조점은 책임입니다. 이것이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의 깊은 통찰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어수선한 시국, 그리고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는데 전봉준 투쟁단 얘기했듯이 우리 시민들은 열심히 당연히 싸울 겁니다. 정당과 민주노총, 전농 등 단체들이 좀 더 힘내서 싸워주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참 우리가 기가 막힌 시대를 살고 있는데 또 대전원의 시대에 첫 문을 여는 그런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같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뜻 있는 지사들을 감옥에 보내신 분들이 이번에 많이 감옥 간다면은 그나마도 그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한상균 위원장 일갈하셨죠? 박근혜 씨, 이재용 씨,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매기는 멘트까지.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 정호희 대표님. 그 우리 탄핵 심판 선고일 당일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또 지난번처럼 공개 방송 한번 같은 거 한번 기획해 볼까요? 해야죠. 광화문 어떠세요? 광화문 좋습니다. 저희들 집회 신고 한번 해보고 좋은 장소 잡아서 확정되면 다시 공개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때 제가 놀란 건 뭐냐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텃세가 심한 터가 바로 KBS 앞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 정호희 대표님의 공개방송용 트럭이 진을 쳤는데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기절할 뻔했어요. 이거 어떻게 여기다 설치할 수 있었는가 봤더니 이 스태프들이 전부 다 민주노총 출신들이시더만요. 야, 일당백의 전사들이죠. 이런 걸로 씨름하는 거는 아주 도 같으신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한번 확정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길게 안 하시네요. 너무나 좋은 분들입니다. 자, 정호희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락스가 네 락스냐? 예, 산신령님. 이 알콜솜도 네 알콜솜이냐? 네. 그럼 이 탈취제도? 네, 다 제 거예요. 야, 잠깐만, 뭘 그렇게 많이 쓰냐? 에이, 이 정도는 써야 안전하죠. 살균 소독 여러 번 하지 마세요. 냄새 없는 살균수 클린비아트가 안전하게 당신을 지켜줍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클린비아트를 만나보거라. 인터넷으로 클린비아트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돌아온 오늘의 한마디. 오늘도 불합리와 싸우는 분들에게 멀리서나마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누군가가 행동했기에 또 행동하고 있기에 우리의 평화로운 오늘이 있음을 잊지 맙시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보내긴 보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했습니다. 왜요? 지난주에 토요일 날 광화문 광장에 나갔다가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예. 그러다가 그 비무장지대라고 하죠. 사벽을 지나서 대한문 앞으로 걸어가게 됐습니다. 아이고, 왜 거길 가셨습니까? 뭔가에 홀리듯이. 근데 좀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직접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갔더니 그야말로 혐오와 증오로 가득 찬 언어들. 그 폭력적인 언어들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고 이게 아마 해방 직후에 극한적인 좌우 대립 속에서 이른바 극우파들, 친일파들을 온전하게 이해한 세력들의 증오에 가득 찬 언어와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울적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쪽 사람들의 행동이나 언어 수위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죠? 그래서 어찌 해야 되나? 그렇다면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증오와 폭력의 언어 또는 혐오의 언어를
발사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어떤 또 다른 방식이 있는가, 뭐 이런 고민들 했습니다. 사실 광장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양쪽의 분위기가 선명하게 대비되잖아요. 예. 뭐 이쪽 첩보 시민들의 언어들 보면은 제가 좀 말에 좀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 공감하고 동감을 끌어내고 그리고 그 의미들을 찾는 쪽이라면은 저쪽은 몇몇 사람들이 이 극한적인 이 증오를 내뿜으면서 적대감을 고조하고 그리고 뭔가 논리도 없고요. 예. 뭔가를 뒤집어 엎어야 한다는 그런 선동만 가득한데 어쩌다 이런 상까지 왔는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예. 해서 오늘은 자크 세물랭이라는 프랑스의 비폭력 최고 전문가로 꼽힙니다. 예. 비폭력을 연구하는 아주 저명한 분인데요. 이 자크 세물랭이 쓴 비폭력, 폭력의 강을 건너는 이라는 책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폭력의 강을 건너는 방법은 비폭력밖에 없다는 뭐 얘기죠. 근데 참 쉽지 않아요. 이걸 읽어내기가. 사실 비폭력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하지만 우리 일상적인 그 폭력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대응 방식부터 시작해서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고민하다 보면은 언제까지 비폭력적이 하느냐, 언제까지 평화만 외치고 있을 것이냐, 이런 그 항변이 나올 만도 하고요. 예. 저도 감정적으로는 뭐 그렇습니다. 당장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저들은 저렇게 악다구니를 쓰는데 생떼를 쓰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얌전하게 젠틀하게 말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 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른바 물리적인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이 국가 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조직화된 폭력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비폭력이라는 게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예. 근데 이 자크 세물랭은 이 책은 그 딸 아이하고 비폭력 연구자인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쓰여 있는데요. 딸이 묻겠죠. 언제까지 아빠는 우리가 비폭력적이길 원하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당하기만 원하느냐? 얘기하는데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자크 세물랭이 얘기하는 게 이래요. 딸이 물으니까 비폭력이라는 게 뭔데요? 이렇게 물으니까 비폭력이란 이를테면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가운데 행동하는 삶의 한 방식이다 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가운데 행동하는 삶의 방식이다. 이게 비폭력이라는 거죠. 좀 이해하기 어렵죠. 저들은 저렇게 나오는데 폭력적인 언어, 폭력적인 행태, 알루미늄 이 방망이를 들고 누굴 죽이자는 둥, 목을 따자는 둥 이런 극한적인 언어까지 서슴지 않는데 이런 위협을 가하고 모욕을 가하는데 우리 언제까지 저 사람들 존중해야 하느냐. 반론이 분명히 제기될 수 있겠죠. 참 어렵습니다. 이 기독교적 사랑으로 무장한 사람이라도 이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존중이라는 말을 조금 제 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요. 이해 한번 해보자.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말을 하는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도록 부추긴 것은 무엇인가? 또는 저들이 저런 행동으로 나오도록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자유청년 뭐 연합이니 뭐니 어버이연합이니 뭐니 엄마 부대니 뭐니 하는 이 사람들의 저 앙칼진 언어의 기원이 무엇일까? 저 사람들의 저런 심성의 기원이 무엇일까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본다면 조금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그 교육 문제도 그렇고요. 온갖 그 언론 환경에서 조성된 그리고 어떤 적대적인 이양 대립 속에서 조성된 저 사람들의 심리 또는 언어 이런 것들을 깊이 분석해 보면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그럼에도 그 이야기 소통을 강조하고 경청을 강조하고 대화를 강조합니다만은 대화라는 게
어느 기본적으로 이 양해하는 수준이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대화가 가능하긴 할까? 이런 또 반론에 부딪히면은 저는 자신 있게 그래도 대화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할까? 역시나 또 고민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어느 쪽이냐 하면은 아무리 저렇게 극성스럽게 아주 혐오를 극도로 조장하는 얘기를 하더라도 예. 우리는 이 평화롭게 당당하게 어떤 그 사람 말대로 격조 있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샤크 세물랭이 이어서 얘기하는 부분을 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딸이 그런 행동 방식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폭력에 효과적으로 대항하려면 필연적으로 행동이 요구되거든. 때로는 대단히 행동적이어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비폭력이라는 개념은 그런 뜻을 암시하거나 포괄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비폭력적 행동 또는 행동적 비폭력이라는 말을 쓰는 걸 더 좋아하지. 요약해서 말하자면 비폭력이란 폭력에 대항해서 폭력을 쓰지 않고 행동하는 거야. 어떻게? 비폭력을 실천하는 방법은 좀 슬프게 보일 때도 있고 우습게 보일 때도 있지만 무궁무진하단다. 슬프고 우습게 보이는 까닭은 비폭력 안에는 익살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야. 비폭력은 승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세우지만 반대로 폭력은 항상 상대방의 죽음을 앞세워 위협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실 폭력과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떼놓을 수가 없죠. 그래 왔고요. 하면서 여러 사람들 예로 듭니다. 뭐 데이비드 소로나 마틴 루터 킹이나 간디나 이런 사람들을 예로 드는데요. 여기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단결입니다.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것이라 얘기하잖아요. 이 정의를 우리 세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싶은 상식적인 사회를 우리가 앞당기기 위해서는 비폭력으로 무장해서 비폭력적으로 행동하면서 끝까지 단결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한 사례가 미국에서 1955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엘레베마주에 몽고메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한차 흑인 해방 운동을 할 때, 흑인 인권 운동을 할 때 있었던 예라고 합니다. 예.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재봉사가 직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서 어디 흑인 이 버스에 타느냐 하면서 비난을 했겠죠. 요 더러운 깜둥이 년이 지금 우리 자리에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랬죠. 예. 그러니까 경찰에 체포됐어요. 인종분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때부터 투쟁이 시작되는데 뭐냐면 그 유명하죠. 버스 안 타기 운동. 버스 보이콧 운동이 지속적으로 자그마치 380일 넘게 진행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버스를 텅텅 비게 만들어버리는 운동을 흑인들이 전개합니다. 이러면서 항복을 끌어내죠. 사실상. 근데 그 과정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뭐 자동차를 함께 타고 다니기도 하고 몇 킬로를 걸어 다니기도 하고 하면서 이 고통스러운 힘겨운 투쟁을 하는데 우리 로자 파크스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내 다리는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내 영혼은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이런 거죠. 사실 우리가 이 4달 넘게 힘겨운 주말 투쟁, 주말 촛불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데 주말도 반납하고 또 평화롭게 진행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많이 힘들 줄 압니다만은 그럼에도 이런 함성들이 모여서 이 촛불들이 보여주는 침묵 속의 그 우렁찬 목소리들이 평화로운 목소리들이 이렇게 이어진다면 우리가 조금은 저 폭력적이고 증오 섞인 언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다 하더라도 평화로운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넘어서지는 말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많이 아쉽고 익히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이 도를 넘은 수준에 이르렀어도 우리 사법당국이 조용한 걸 보면은 참 난감하죠. 저들이 어떤 한편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발언을 봐도 저들이 의연히 한편이가 돼서 뭔가 꿍꿍이를 꾸미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까지도 샅샅이 밝혀내야겠죠. 왜 저들이 저러했는지, 왜 이런 온갖 폐악질들, 생떼들을 이어나가고 있는지도
언젠가는 밝혀내야 할 겁니다. 예. 그때까지 저는 우리 시민들이 단결해서 끝까지 저들의 증오를 사랑의 이 싸움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유머와 함께 품격 있게 함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의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잠시 그 상상을 해봤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런 목소리. 언제 얼핏 들으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 김 PD 하나님 다르다면서요? 예. DNA부터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우리가 정상적인 세상이 올 때까지는 연대의 끈을 놓지 말고 행사할 수 있는 폭력은 팩트 폭력만 행사하는 그런 단일한 철학을 함께 유지했으면 좋겠다. 자, 자크 세밀랭의 비폭력, 폭력의 강을 건너는 이 책 오늘 소개받았습니다. 네, 마지막 한마디 덧붙이면은요. 예, 교수님. 아마 저들이 저렇게 이 마지막 그 따옴표 치고 발악을 하는 건 이 촛불 시위가 얼마 두려운지를 거꾸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이게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저렇게까지 악다구니를 쓰는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깊게 넓게 연대하면서 시민들의 촛불혁명을 이어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날 때까지. 예, 끝날 때까지.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께 오늘부터 도서출판 매직하우스에서 협찬하는 이게 나라다를 보내드립니다. 이게 나라다는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국민대학교 김세준 교수가 집필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을 심층 분석한 책입니다. 김세준 교수는 이게 나라다를 통해서 진보적 담론이 이번 대선을 주도하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전투형 리더 이재명 성남시장과 진보적 담론을 다룬 이게 나라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도서와 함께 선글라스도 선물해드립니다. 프랑스 하우스 아이웨어 브랜드 코페낙스가 협찬해 주셨는데요. 세상에 없던 디자인 코페낙스 아이웨어, 안경업계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해온 코페낙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거제도 펜션 이용권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두모실 펜션,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두모실 펜션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 빌리지 이용권을 드립니다. 대지 2,000평과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의 고객에게만 서비스하는 펜션인데요. 카페, 바베큐장, 영화, 음향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스 듣기 능력 평가는 국회법에 관한 문제였지요. 공직자가 탄핵을 당한 상태에서는 사퇴 수리가 불가하다. 네, 이 법이 국회법 몇 조인지 맞히는 게 문제였죠. 정답은 134조였습니다. 정답자 각시탈님, 특검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유당과 변호사 할배 일당은 매국노입니다.
아이고, 제가 속한 자유당을 너무 폄훼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위대한 국민님, 국민의 열망을 담아 부산 서면 촛불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위대한 국민님께는 두모실 펜션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 피박 퀴즈 당첨자인데요. 당첨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를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피박 퀴즈는 노조 파괴를 일삼았던 현대자동차 하청기업 어딘지 맞히는 거였지요. 이 회사의 노동 탄압으로 한광호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정답은 많이 아시는 대로 유성기업입니다. 유성기업. 여러분 유성기업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엄마배님 짧게 한마디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광화문으로. 네. 자, 다음 정답자 바른말쟁이님, 박근혜 탄핵 인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모두 힘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3월 1일 어마어마한 촛불이 또 예정돼 있죠. 바로 내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 2부 마치겠습니다. 곧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